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교사 정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일명 손끝이 깨끗한 사람은 교사밖에 없었어요. 제 주위에서. 저희 부모님은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끝이 항상 기름때가 껴있어서 항상 까맸고, 주위에 아는 어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흙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손끝이 하얀 사람이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렇게 손끝이 하얗고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눈에 멋진 게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교사라서 교사라는 꿈을 갖고 또 나름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아이들과 연이 닿아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 아이들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다른 직장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쌓여가는 직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명 젊은 교사들부터 연로하신 교사들까지 다양한 나이층이 모두가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은데, 학교라는 공간이 일명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정년을 앞두신 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 저는 그곳이 되게 하나의 작은 사회 같아서 편하고, 그리고 일명 인정욕구가 좀 제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도 저를 인정해 주면서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고, 저에게 있어서 만족도 높은 직업. 저한테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실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뭐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번아웃도 오고 사람한테 지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안해서 우리 1시간만 쉬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갔을 때 저희 아이와 저희 남편에게 나에게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냅둬달라, 약간 이런 식의 제가 계획한 게 제 마음대로 되는 시간, 이거를 좀 만들다 보면 그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제 삶 속에서 되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 안에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고 있고,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가 일명 평균이라는 게 없어진 어느 순간부터 모든 아이들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지내지라는 게 모든 교사들의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교사들이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그리고 집단지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요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 우리 애쓰는 선생님들 한번 다 모여보자, 그리고 애쓰고 싶은 선생님들 모여보자 해서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있고, 서로의 것을 공유하면서 더 잘 해보고 싶어서 모인 모임이라서, 사실 약자 하나하나의 뜻보다 중요한 거는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UDL이라고 불리는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자체를 처음 접한 거는 사실은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 처음 외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이나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서 이 관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시작될 때, 거기서 공부해 오신 교수님이 강의를 만드셔서 저도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사실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일명 여자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좀 작은 키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여러 가지 적금들도 그렇고, 즉 이 사이에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는 사회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저도 이제 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처음에 배운 학부 내용은 기억이 사실 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 아마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곰곰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 어떡하지? 왜 걔는 참여를 못했지? 또는 와, 내 수업 왜 망했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일명 떠오르는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대답 잘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좀 엎드려 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의 친구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규 때. 그러면서 그때는 단지 제가 교육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수업을 준비한 적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책을 다시 펴보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가 참여하는 수업이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평균에 맞췄고 내 기준에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데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 포 러닝에서 보편적 설계,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만드는 거고 이 아이들이 자기 안에서 가치 있고 즐겁고 또는 진지한 이런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적 설계. 이게 바로 보편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막 공부하는 사람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 즉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업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면서 내 수업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게 보편적 설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편적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할 때 좌절했던 이유가 제 시야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천편일률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제 수업의 설계대로 못 쫓아오면 일명 못하는 아이로 제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설계를 제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결과물이 본인의 성취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방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의 어떠한 결과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해 가게 되고 제가 인정하게 되면 아이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되게 다를 수 있고 다만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보편적 설계의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잘한다기보다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명 안 하던 아이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두 개씩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실 그 아이는 정말 작은 걸 한 거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큰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교사의 시야를 넓히면서 아이들의 시야도 넓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업에 나름 진지하다는 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 즉 학습의 보편적 설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편적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각 학생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본인이 책임져서 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학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올해는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배구 수업이에요. 배구 수업을 해보면 사실은 장애아동이든 아니면 어떠한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체육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여러 조건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의 차이가 굉장히 큰 영역이 체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구 수업을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배구는 치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쳐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치단은 얼마니?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배구에서 중요한 것은 영역과 쳐서 넘기는 거라면 횟수 제한을 사실 없앴어요. 횟수 제한은 없애고 그 안에 배구 영역을 서로 나누는데 잘하는 친구는 조금 더 많은 영역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는 좀 작은 영역을 얻었어요. 그 대신에 그 영역 안에서 몇 번을 치든 간에 공을 넘길 수 있게 친구한테 줄 수 있도록 서로 작전을 짜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여학생들이 공을 좀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네가 무섭지 않은 공은 어떤 공이니?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발리공이라고 좀 잘 튀는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이용해서 서로의 영역을 그 대신 절대 침범할 수 없어요. 같은 팀이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10번을 쳐서라도 여튼간에 넘길 수 있게. 바닥에 몇 번을 튀겨도 상관없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일명 공을 튀길 때는 좀 한참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 팀 안에서 우리 영역으로 공을 넘길 수 있게 수업을 설계를 해서 제가 1반부터 5반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정말 단 한 명의 친구도 빠짐이 없이 그 안에서 영역을 맡아서 공을 넘기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선생님 저도 공을 쳤어요.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보편첫 설계 하는데 되게 거창하게 막 엄청 많은 것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수업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서로의 영역치가 다르다. 아니면 능력치가 다르다면 그것도 아이들이 서로 조율해서 설정해 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패턴 안에서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영역적인 자기 책임을 해낼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체육 수업이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면서 즐겁게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아이들의 능력을 막 되게 잘 아는 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영역을 되게 잘하고 선생님은 이런 영역을 못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찾는 걸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호루라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똥차게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마다 가진 특징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반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저의 가장 꿀팁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듭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막 되게 고뇌하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 왜 고민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 제가 일명 좀 어려워하는 친구, 잘 모르는 친구들, 특히 좀 조용한 친구들이 저는 또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수업을 같이 하자고 하고 싶은데 걔가 어떻게 해야 참여할까? 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서로 관찰을 많이 했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본인의 책임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팁을 얻으시는 걸 저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은 교사라 계속 수업 연구를 해.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수업을 정말 성공할 수 있게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팁을 줄래? 이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또는 제가 좀 해볼까요? 이런 시범의 뭐 여러 가지 예시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학습지나 이런 거를 만들 때도요. 저는 샘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걸 먼저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뭐 글씨 크기라든지 문제가 어렵다든지 단어가 뭐 어떻다든지 사실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 물론 대부분 구성이지만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수업의 준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하시는 게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들 대부분 물어보면 뭐 하고 싶니 하면 지금 아이들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그냥 전 게임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고 그 게임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보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구체적인 사람은 행복하더라. 이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교육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좌절도 해보고 저는 그걸 건강한 좌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본인이 해봤을 때 좌절도 해보고 성취도 해보고
여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디 가서 너는 뭐가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는 친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른이라기보다 그냥 그 아이가 현재를 살고 내일을 살아가고 또 당장 이제 중학생이 될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나 이거 하고 싶 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고 실제 해나가게 하고 싶은 약간 저는 좀 현생을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에 참여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잘해서 이런 것보다도 현재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 찾아보고 싶어서 연구회를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학교 가서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왕이면은 좀 생동감 있는 자기의 삶, 하고 싶은 게 있는 삶 이런 걸 가진 친구들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에게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수업이 재밌으려면 애들이 재밌어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재밌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진지한 수업. 그 수업을 계속 해나간다면 저는 아마 교사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UDL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수업 시간만은 나의 시간, 이 수업 시간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야라는 거를 계속 아이들이 생각해 나간다면 제가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AI로 많이 대체가 된다. 이제 아이들이 줄어서 더 이상 뭐 교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교사도 같이 쉬고 아이도 숨 쉬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를 위한 수업은 가장 기본이라 제가 이 아이들과 계속 살아가려면 그리고 제가 정년을 해서 마지막에 진짜 제가 졸업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정년 퇴임식에 다 오라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서 이 미래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에겐 UDL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